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조치 이후 넉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4개월보다 반토막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칭구 중 24곳이 절반 넘게 줄었고 60% 이상 급감한 곳은 8곳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증여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증여가 급증했습니다. 서울시가 상업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안 1, 2호를 내놓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하시거나 또 일주일 준비하시면서 조금은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 연말 연초 선물 같았던 휴일들이 다 지나고 본격적으로 정말 2025년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 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분명 1월이 시작된 지는 며칠 지나긴 했지만 왠지 오늘이 1월 1일 같은 그 새해 첫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조금은 더 피곤하게 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민족 명절 설날까지는 연휴도 없고 또 열심히 달려야 하는 시기인데요. 우리 빨리빨리 한국인의 특성상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 금세 설 명절이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 방송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새해 시작하고 여러 가지 다짐들을 또 새롭게 하셨을 텐데요. 저희 방송도 조금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성공 투자 도움드릴 수 있도록 여러 지역들도 분석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새로운 전문가와 지역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팍스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롭게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네, 앞으로 빠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서 조금 좀 혼란이 있고 또 경제도 덩달아서 많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고 과거에 보면 IMF라든지 2008년 이런 경제 위기도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정치권 불안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기 때문에 방금 뉴스처럼 올해도 주택 가격이 1%에서 3% 상승된다고 그런 뉴스 있는 것처럼 또 금방 극복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팍스TV 매일 시청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찾으신다면 더욱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좋은지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요. 그게 조금 혼자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강경훈 소장과 함께 투자 가치 높은 지역들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1%에서 3%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가치에 따라 상승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하는 지역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그만큼 어느 지역이 성공할지 어느 지역이 투자 유망 지역인지 분석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을 강경훈 소장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을 먼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첫 2025년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첫 방송으로 강동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강동구는 강남 4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쪽 끝에 있지만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성장하기 직전입니다. 고덕 중심으로 성장하기 직전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동구에 대해서 재미있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을 강동구와 함께 열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강동구는 명실상부한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 강남 4구에 이 강동구가 포함이 되게 됐는지 지금부터 강경훈 소장의 눈으로 그 강동구의 이야기를 깊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2025년 첫 시간으로 이렇게 강동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목을 동남권의 잠룡 그리고 강동구가 꿈틀거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첫 방송인데 서울시 정말 핵심 지역들 중에 어느 곳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동남권에 무려 4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누구보다 동남권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강동구를 지금 잡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 3년 있다가 약간 후회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남권의 잠룡 강동구가 꿈틀거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25개구 그리고 5개의 서울시가 나눠져 있는 권역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남권 안에 강동구에 대해서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강동구를 중심으로 그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렇게 보신 다음에 핵심 요소 3가지를 통해서 한번 그 필터를 통해서 강동구를 한번 집중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좋은 정보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역생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생활권은 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또 지역적 위치와 특징을 고려해서 나누어 놓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이 권역생활권 이렇게 권역으로 서울시를 5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2040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한 2040년까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 5권역을 한번 볼 텐데요. 처음에 이 도심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지역이 우리나라 그 서울의 CBD라고 하는 중심 업무 지역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업무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택보다는 업무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상권이 좀 한산해지는 특징을 가지는 권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각 권역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볼 텐데요. 그래서 용산구를 일단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는 용산구가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제목처럼 아예 용자가 그냥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부권입니다. 서부권은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구와 면적이 5개의 권역 중에 4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그리고 운정, 요즘에 그 GTX-A가 뚫렸죠. 그래서 운정지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 도시들로 진출입이 왕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울의 서부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서부권에도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는 그 한강변에 있고 공덕 중심으로 아이언뉴타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남권인데요. 서남권은 지금 5권역 중에 그 서쪽에 그 서해바다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그리고 부천 그리고 김포 그리고 광명, 안양 등 이렇게 주변에 큰 도시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보셔도 면적이 굉장히 크고 7개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개 권역 중에 인구와 면적이 2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그라미를 쳐볼 건데요. YBD라고 하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죠. 그것을 포함하고 요즘에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영등포구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쳐볼 거냐면 제가 동작구를 또 한번 쳐볼 건데요. 여기도 지금 한강변 개발이 활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석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작구는 과거 강남 4구에 강동구 대신 4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강동구에 그 자리를 좀 내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작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을 보시겠는데요. 동부권을 보시면 의정부가 있고요. 남양주시 그리고 구리시가 있죠. 그래서 동부권은 8개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면적과 인구가 가장 많은 권역이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 건데요. 성수동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과거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공업지를 바탕으로 해서 고밀도로 지금 계속 그래서 마용성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진구가 있습니다. 자양동을 보시면 요즘에 광진구가 얼마나 도약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부권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는 동남권과 강동구인데요. 동남권은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탑3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동이 잠들어 있는 잠에서 막 깨고 있는 강동구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5개 권역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강동구를 보시기 전에 서울시 25개 구가 있고 권역이 5개로 나눠진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제가 쳐봤는데요. 25개 구 중에 탑 1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구를 쳐봤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남권을 보시면요. 10개 중에 무려 4개가 속해 있다. 그래서 동남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중에 강동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동남권만 따로 떼어서 자, 아까 동그라미 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구가 다 인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과거
지금의 동남권은 4개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 강남 개발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동구였습니다. 이 전체가 성동구였고 75년 강남이 예, 개발이 되면서 여기 전체가 강남구였습니다. 그렇지만 79년에 이르러서 한 수서 요 정도까지는 강동구였습니다. 강동구였는데요. 88년 기점으로 예, 강동구가 송파를 띄워주게 됩니다. 제가 여기 40년 이상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83년도에 삼전으로 이사 오시면서 제가 삼전초등학교 담벼락 뒤로 이사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강동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이동이랑 이쪽에 계속 이사 가면서 살 때도 강동구 방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88년 돼서야 담임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우편물 쓸 때 앞에 송파구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송파구로 이제 땅을 뚝 띄워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남권 내에서 강동구를 봤을 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송파라는 지역으로 땅을 떼주면서 강동구는 90년대에서 조금 암흑기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또 천호동 또 그런 낙후된 지역 이런 데 좀 소외받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안 좋은 시절을 그 사이에 강남 탑3가 핵심적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강동구는 좀 소외를 받았는데요. 이게 5호선 개통과 그리고 또 여기 그 첨단 업무지구가 한 군데 들어오고 2016년 기점으로 재건축으로 고덕지구가 다시 성장을 하면서 이 변방에 있던 강동구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동구도 34평이 20억이 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입주한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23억, 24억을 호가하는 지금 엄청난 시기에 있는데요. 제가 이 동남권을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강동구가 지금 강남 3권이 엄청나게 성장이 할 때 강동구는 이제 같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동남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5개의 권역으로 한번 지켜본 거고요. 지금 동남권으로 또 강동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는 강동구를 중심으로 그럼 주변 현재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아이콘 너무 눈이 어지럽죠? 저도 한 군데 하나라도 뺄 게 없어서 넣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거를 보실 때 강동구를 한번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2025년. 네, 그래서 강동구의 중심 주변 도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네, 강남 3구, 예, 강남 3구가 엄청나게 지금 비싼 가격으로 도망을 가고 있고요. 맞은편으로 한강이 있으면 맞은편으로 광진구가 있는데요. 광진구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좀 넓게 보자면 강동구와 그 강남 3구 그리고 광진구까지 하면 서울의 탑10 중에 5개가 여기 뭉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로는 구리시와 연접을 해 있고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있고 제가 이렇게 빽빽하게 아이콘을 넣었는데요. 특징이 이 토평 2지구 그리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비즈밸리와 맞은편으로 해서 지금 또 한 약 18,500세대 정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 신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동구 주변에 강남 3구가 날아다니고 있고 이 시, 3개의 시가 다 신축으로 지금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만 가구 이상 지금 조성이 다 돼 있고요. 여기 현대 스페이스 원이라는 또
그 저기 그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아울렛이 있죠. 저도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왕숙 129가 있고요. 진접지구 그리고 양정 역세권 지금 다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 강변도시는요. 지금 조성이 다 끝나고 스타필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주말이면 집계 효과가 엄청난 스타필드가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 3기 신도시 교산이 지금 돼 있고요. 또 세종 특별자치시죠. 또 우리나라 행정도시입니다. 그래서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가 1구간 안성까지 뚫렸는데요. 이쪽에 강동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종이랑 강동은 바로 이어진다. 제가 1월 3일 날 이 고속도로를 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주변을 강동을 중심으로 한번 주변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강남 탑3 그리고 강동, 광진 다 아까 동그라미 쳤던 지역이죠. 그리고 구리시가 있고 남양주시, 하남시가 있는데 다 얼죽신들이 다 들어온다. 이런 신도시가 다 들어오고요. 신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택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깔끔한 가면 진짜 살고 싶어지는 신축들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더해 보면 한 21만 가구 정도 조성되거나 들어오게 될 강동구 주변으로 신축으로 이루어지게 될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강동구가 잠에서 깨어나는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남 3구를 저는 지금 날아다니는 용으로 대기권까지 지금 우주공간까지 갈 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아다니는 용이고요. 그리고 강동은 보시면 잠에서 지금 깬 그런 표정인데요. 이 새끼용들이 지금 계속 찌릅니다. 아, 형,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치고 가주세요. 이런 신축들로 인한 이런 주변에서 새끼용들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밀고 위에서는 광속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를 잘 잡으시면 올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올해 첫 시간으로 이렇게 강동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태까지 서울시를 전체를 놓고 보고 광역적으로 보고 강동구까지 이렇게 주변까지 봤는데 그러면 강동에 뭐 어떤 것이 있으며 강동 내부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핵심 가치 3가지로 보는 강동구인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지만 주변을 봤지만 이 3가지를 통해서 강동구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20년이 넘는 개발 행위를 하고 무수히 많은 토지 매입을 하면서 이 3가지 필터에 대입을 해보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 있게 그게 맞았다고 지금 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핵심 요소 3가지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이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자체가 많으면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소득이 올라가면요. 또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고 싶어하고 유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지역에서 이런 상권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발전이 되면서 선순환, 시계 방향의 선순환 구조에 빠져드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고 인구가 또 늘어나면 상권도 발달하고 자꾸 이제 이 선순환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이런 좋은 지역에서 좀 중심부와 너무 멀거나 물리적으로 또 아니면 너무 외졌거나 아니면 거리는 가까운데 교통편이 불편하다 이랬을 때는요. 여기서 성장을 하다가 요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네,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통이 좋은 지역은요.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다음에 교통이 중요한데요. 강동구는 제가 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네, 강동구에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9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9호선. 그리고 제가 항상 9호선은 9호선이라고 쓰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 미니 GTX라고 읽는데요. 9호선은 다른 전철과는 다르게 급행열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GTX에 버금갈 만큼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미니 GTX라고 말하는데요. 현재는 중앙보훈역까지 그러니까 강동구에 찔러만 들어와 있는데 2028년 이후에는 강동구로 관통을 한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9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니 GTX가 아닌 그냥 GTX가 들어옵니다. D노선 작년에 난리 났었죠. 그래서 강동역에 이제 GTX가 들어오는데요. 이 노선을 보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2호선의 급행역이 돼버립니다. GTX 역이. 그래서 그 삼성까지는 제가 보기엔 강동에서 삼성 타면 5분 내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비행기급이에요. 그래서 GTX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와 포천을 연결하는 강동을 넘나드는 그런 제2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온다. 그래서 경부 교통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더욱 가속화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일자리도 많고 교통 많은 지역은 교통이 좋은 지역은 서울시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은요. 서울시의 역세권이 아니어도 웬만한 지역은 700m 이내, 뭐 500m, 700m 이내는 여기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해당하면서 교육까지 좋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서울시 지도 펴놓고 한번 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교육이 별로다.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만 하지 인구의 증가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남편이 이사 오고 싶어도 엄마 쪽에서 커트당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교육이 첫 번째, 서울시 4대 외고가 들어온다. 한영외고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네, 그 무려 140년 된 자사고가 있습니다. 배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울시 한 5대 정도 됩니다. 학원가가 100개 이상 있습니다. 고덕 명일 지역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일자리, 교통, 교육이 완벽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가격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2025년 첫 방송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뷰 개념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씩 일자리, 교통, 교육 이 세 가지를 강동을 정확하게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열심히 한번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숨겨진 나머지 투자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강경훈 소장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왜 숨어있는 잠룡이라고 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요인들을 일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보시고 만약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만나볼 전문가와는 조금 더 지역을 깊이 들어가서 좁은 지역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더 치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투자 유망 지역과 매물을 안내드릴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날씨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이 오를 지역들은 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는 날씨가 더 추워졌고 또 내일부터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처를 모르겠다 하신다면 매주 월요일 이 시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 강동구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김문준 이사와 함께 들여다볼 지역이 이 강동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입지부터 조금 자세히 이사님과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로부터 한강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강남구, 송파구, 그 다음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하면 천호동, 명일동,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고덕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강동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강동구 고덕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 강남권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덕동은 현재 고덕 그라시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아이파크 등 재건축에 성공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신축이고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은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20억 정도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탄한 초중고 학군과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층은 물론 은퇴 이후 노년층들까지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그리고 상일동역과 인접해 있는데요. 2028년 개통 예정인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과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고 위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네. 강동구에서 이제는 고덕동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덕동 모르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텐데 입지는 그럼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에 숨겨있는 개발 호재들 큼직큼직한 것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개발 호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의 연장 개통. 둘째, 고덕 토평대교와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셋째,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최고의 황금 노선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고덕 구간이 2028년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현재 9호선 종점역인 보훈병원역에서 샘토공원 사거리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그리고 고덕역, 샘토공원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장 개통되고 나면 고덕에서 강남 삼성동까지 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동 지역과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향후 이 지역 임대나 매매 수요도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고덕 토평대교와 제2의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고덕 IC를 통해서 위로는 구리나 포천, 아래로는 용인이나 세종 지역까지 교통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처럼 9호선 지하철 개통, 그리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교통 호재로 강동구에서 강남, 그리고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구리,
용인, 세종으로 이어지는 지역들까지도 이동성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서 각 지역의 주거나 업무 종사자 수요층들까지도 강동구로 흡수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고덕동에 위치한 약 7만 평 부지의 대규모 상업 업무 복합단지인데요. 2025년까지 25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 본사들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기업 임원진들이나 고소득층 종사자들이 이주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시 최초의 이케아도 올해 개점 예정이고 이마트나 CGV 등 다양한 업무 시설 등이 올해 들어설 예정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도 건립 예정 중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덕 비즈밸리의 개발로 9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 무려 3만 8천여 일자리의 창출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동구 일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나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강동구 고덕동의 개발 호재를 좀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호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거기에 일자리 호재까지 이렇게 대형 호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추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고덕동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유는 아마 이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좀 퍼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이 재개발 현황, 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위치로 말씀드리면 고덕동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하고 나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노후된 주택 단지들입니다. 과거 고덕 1지구, 그리고 고덕 2-1, 고덕 2-2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곳들은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매우 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 중인지 말씀드리면서 노후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상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노후도인데요. 이 부분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오래된 연식임을 나타내줍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가 느껴지시나요? 서울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로 이렇게 노후화된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덕 1지구, 현재는 고덕 1동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매우 넓고 노후도는 88% 정도로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나서 단 5개월 만에 동의율 60% 이상을 달성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재개발 열의가 대단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대파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동의서가 철회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6개월 동안 동의서를 60% 이상 진구를 한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그만한 이제 고덕 2-2 알파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지역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노후도는 80%로 역시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에 강동구청에서 개발 행위 제한과 지형 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고덕동 내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만 남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만 되면은 이제 많이 정말 좋아질 곳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오른쪽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과거 고덕 2-1지구, 현재 고덕 2동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역시나 노후도 85%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2024년도 11월 달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부받아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고덕동의 재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좀 동의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노후도를 살펴봤을 때는 이 지역이 계속해서 투자 유망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이 고덕동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지역을 지금 분류해 주셨잖아요. 어느 지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투자처로 살펴봐야 할까요? 예,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지도상 빨간색으로 이제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덕 2-2 지구였고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지역은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초역세권으로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고덕 비즈밸리가 입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공원들을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덕동에서 가장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과거부터 그리고 금액대도 항상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씩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면 고덕동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어갈 대장 아파트가 들어설 매우 투자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둘째는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입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 정도의 면적에 노후도가 90%인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투자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주변의 다른 재개발 추진 지역들보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고 사업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을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재개발과는 다르게 용적률이 최대 500%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보통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지, 그러니까 즉 동의서를 많이 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 단독주택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서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독주택주들도 조금 더 많이 동의를 하는 재개발 방식이라는 점이 고덕 2-2 지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재 이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통합을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 운영 기준이 2023년도 6월로 면적이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1, 2구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전체 면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마침 최근에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꼭 역세권 재개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일대라면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주어서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용적률 500%까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9호선 샘터공원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속통합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어도 오히려 전체 면적은 늘어나고 용적률 또한 500%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이든 신속통합 계획이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라는 이점과 90%라는 심한 노후도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로 이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생기게 될 역에서 250m 내외에 그리고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고덕동의 투자 유망 지역으로 좀 점 찍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조금 늦게 방송을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실까요? 네, 강동구 고덕동은 현재로서도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학군, 녹지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9호선 샘터공원역의 연장 개통 그리고 제2의 중부고속도로인 포천 세종고속도로와의 개통 그리고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고덕 비즈밸리의 입주 등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증가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도 노후도는 90%로 언젠가는 반드시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초역세권에 위치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데 그중에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첫 번째 순위는 바로 이 노후도입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노후가 되어 있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순탄하게 진행될 건지가 또 정해지기도 하고 사업성도 정해지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가 90%라는 점, 그리고 향후 용적률 500%까지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다는 점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과거부터 조금은 투자 금액이 높았다. 그만큼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어요. 사실 비싼 지역이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더 부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 투자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네,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룸 정도의 매매가는 5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대 초반에서 6억대 후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의 임대가로 보시면은 2억대 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대 중반입니다. 아직은 9호선 개통 전이라서 비교적 임대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3년 후에 9호선 개통에 따라서 이 지역 수요도 늘어나고 임대가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아무래도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래서 조금씩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의 이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었던 지하철역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매매가의 절반 수준이 전세가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투자 금액으로 들어서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곧 이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 그만큼 이제 수요들이 임차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만큼 내 투자금은 다시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투자금은 조금 더 줄어들고 가져가는 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노후도도 높고 그래서 투자 금액도 조금은 높지만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고덕동에서 한 지역을 일러드렸는데요. 혹시나 이사님 이 지역에 투자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이 점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하셔라 하는 유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덕동의 현장에 한번 가보실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매매가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현장 임장을 통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옆에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금액대가 낮기 때문에 같은 재개발이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유도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저희 전문가들께 조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좋은 건 좋다, 지금 당장 이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하시든지 항상 입지가 좋고 미래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투자는 어떤 물건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지역과 매물 그리고 여러 상황, 어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투자 물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마음 편안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덕동에서도 투자 지역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 가셨다가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곳에 투자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마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도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투자 가치 높은 곳, 입지가 좋은 곳, 전문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나 거기 투자 관심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어느 지역을 좀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